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들에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을 좀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종철 선임심사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들에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을 좀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 시골집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전 영상 중에 사회행위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신용회복 신청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있거나 신용회복 신청 직전에 재산을 은닉, 손괴, 제3자 증여 또는 명의 이전하는 것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신용회복 신청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회복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증여해준 집을 원래 본인 명의로 원복시켜 놓고 신용회복에 임하셔야겠고요. 재산가액에 따라서 신용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상담 예약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용회복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중에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누적 납입 회차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만약 24회 이상 납부하셨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한도는 6천만원까지입니다. 신속, 사전채무조정을 이행 중이신 분들은 12번 이상 납입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개인 워크아웃을 이행 중이신 분들은 24번 이상 납입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자금이라면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다시 채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신규로 발생한 채무를 추가할 수 있는지와 추가는 아니지만 기존 채무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중에 새로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채무가 연체 31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신청하시는 채무의 채권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기존 채무조정안에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반으로 신청했는데 나중에 사회취약계층이 되신 경우에는 재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고요. 최장기간으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소득이 감소해서 기간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이 또한 채권기관 과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지는 심사를 거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변제금을 먼저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먼저 내시는 것은 좋은데 해당 자금을 저축해둔 뒤에 일부 또는 일시완제를 이용하시면 이자 상환액을 줄이거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일시완제 추가 감면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센터나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